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현재 저는 장편 소설 몇 권을 집필한 소설가입니다. 원래는 제 직업이 고등학교 교사였는데요. 지금은 교직을 내려놓고 출판사와 계약해서 소설 집필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과거 저는 같은 학교 동료 교사였던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했거든요. 결혼 생각이 별로 없던 저에게 남친이 엄청난 구애를 했었죠.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는 소설 집필하는 데만 힘써. 정말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 달라지는 건 없어. 달라지는 게 하나 있기는 하겠다. 살림은 내가 도맡아서 할 거야. 알았지? 자기는 그냥 내 옆에만 있어줘. 응? 옆에만 있어주는 건 결혼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데. 무슨 소리야. 연인과 부부는 완전히 다르잖아. 자기야, 과연 내가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자기는 날 뭘 믿고 결혼을 하자는 거야. 나 한번 글 써내려가기 시작하면 자기한테 신경 못 쓰는 거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 이런 나랑 결혼해서 당신이 득인 게 있을까? 나 좀 자신이 없어. 친정 부모님께서는 저를 워낙 독립적으로 키우셔서 저는 혼자가 익숙했어요. 또 혼자서도 잘하는 사람이었죠. 부모님과 저는 서로 살아오면서 일절 터치도 안 했어요. 다른 평범한 집과는 조금은 다른 분위기에서 자라서인지 저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더 낯설고 겁이 났습니다. 제가 과연 제 가정을 잘 이룰 수 있을까 의문도 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남편이 되는 건 아주 큰일이니까요. 남자친구는 불안해하는 저를 괜찮다고 매번 다독였어요. 결혼해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고요. 그렇게 설득당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니 달라지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게다가 살림을 전적으로 본인이 할 거라던 남친은 결혼하고 남편이 되자 살림은커녕 자기 앞가림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일도 아니었어요. 한 명이나 두 명이나 살림 차이는 제게 비슷했거든요. 문제는 제가 남친이랑 결혼을 한 건지 남친 엄마랑 결혼을 한 건지 점점 헷갈리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여유가 좀 되셔서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 집을 해주신다 하셨어요. 딸이 평생 결혼은 안 하고 살 줄 아셨대요. 쇠미야, 우리 신혼집 말이야. 신혼집? 집은 반반하자. 양가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만 말이야. 왜? 도움 주신다고 하면 받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우리 둘 다 능력 되는데 뭐하러 부모님 돈까지 써. 난 자식이 부모한테 손 벌리는 것도 불효라 생각해. 그래? 그럼 엄마 아빠한테 집은 됐다고 말씀드릴게. 무슨 말이야 그게? 집 해주신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는데 자기 말 듣고 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그러셨구나. 주신다고 하면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응? 방금은 불효라 생각한다며. 그건 뭐 그래. 그냥 우리가 마련하지 뭐. 어쩐지 남친은 아쉬운 듯 보였습니다. 남친이 그 일을 나중에 또 언급할 줄은 몰랐어요. 어쨌든 결혼 준비에 들어간 돈 전부 남친과 저는 반반 부담했어요. 남자친구 집은 못 사는 것도 아니었고 평범했습니다. 다만 시모는 시부와 이혼을 해서 혼자셨어요. 이 부분이 저는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부터 시모가 매일 일기 쓰듯 제게 연락이 왔어요. 재미야, 뭐하고 있니? 네가 두 번째로 출간한 소설 읽고 있는데 네 생각이 나서 톡했어. 밥은 먹었니? 처음에는 제게 은근 애정 표현하는 시모가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모의 연락은 하루가 다르게 불어났어요. 오죽하면 시모가 하루에 몇 번 화장실 가는지도 알고 있을 지경이었죠. 답장을 바로 하지 않으면 시모는 제게 여러 통 전화를 걸었어요. 얘야, 내가 보낸 톡 못 봤니? 아님 봤는데 답을 안 하는 거야. 전화는 또 왜 이제야 받는 거니? 너 때문에 아주 나 답답해서 죽는다. 어머님, 저 내년에 출간할 책 진도가 안 나가서요. 최대한 집중해서 쓰고 있어서
전화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요. 전화 볼 시간이 없다니 핑계가 너무 그렇다. 너는 무슨 밥도 안 먹고 책을 써? 아니잖아. 밥은 챙겨 먹을 거 아니야. 밥 챙겨 먹는 것처럼 시애미한테 답장도 챙겨 해야지. 넌 꼭 이렇게 내가 전화를 걸게 만들더라. 어머님, 저 솔직하게 말하면 하루에 연락을 너무 많이 하셔서요. 제가 그걸 전부 답장하기는 힘들어요. 뭐? 어머머, 내가 또 하면 얼마나 했다고? 알았다. 난 네가 좋아서 연락하는 건데 너는 내가 싫구나. 아니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요. 됐다. 흥이다. 아들이나 며느리나 무심한 건 똑같구나. 시모는 삐진 티를 내고 그 연락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도 없어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여보, 요즘 어머님이 많이 외로우신가 봐. 매일같이 나한테 톡을 보내. 당신 연락 좀 자주 드려. 그래? 너가 잘 좀 받아줘. 하루에 몇십 통씩 오니까 하는 말이지. 톡 안 읽으면 전화해서 왜 답장 안 하냐고 서운해 하시는데 솔직히 나 집필할 때 그러시니 너무 집중이 안 돼. 그러면 엄마 톡을 차단하는 건 어때? 뭐? 어떻게 차단을 해? 그냥 당신이 어머님한테 잘 설명해줘. 아니, 늙은 시엄마 그거 하나 못 받아줘? 답장도 싫어, 차단도 싫어.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남편에게 상담하니 오히려 제게 핀잔을 주더라고요. 순간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이 학교 일 때문에 피곤한 거라고 저는 넘겨버렸어요. 그러다 갑자기 삐진 줄 알았던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재미야, 나 왔어.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아들한테 들으니까 재미 너 많이 바쁘대서 내가 너 뒷바라지 하려고 왔지. 톡 답장도 안 하는 며느리 뭐가 예쁘다고. 나도 참 주책이지. 저는 그런 어머님을 어떻게 기분 나쁘지 않게 돌려보내지? 하는 생각에 하루 종일 글도 안 써지더라고요. 시모는 그런 제 상태를 아는지 모르는지 자신을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정말 너무 신경 쓰이게 했습니다. 저는 자포자기하고 그냥 오늘 하루는 효부 노릇하며 참자 생각했습니다. 세미야, 나 배고프다. 너 보니까 진짜 밥도 안 먹고 글만 쓰는구나. 아무리 그래도 밥은 잘 챙겨 먹어야지. 어머님, 제가 원래 점심에 커피만 마시고 밥은 따로 안 챙겨 먹어요. 점심 먹으면 배부르고 잠 와서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그래?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내 점심은 차려줘야 하지 않니? 어쩜 뭘 해먹으려 해도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 혹시 너희 매일 배달시켜 먹니? 매일 배달시켜 먹지는 않고요. 저 혼자 있을 때만 커피나 샌드위치 배달 자주 시켜 먹어요. 걱정 마세요. 남편이랑 같이 먹는 식사는 제가 거의 다 요리해요. 아무래도 괜히 제가 욕심부려서 장봐놓으면 안 먹고 썩히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이가 먹고 싶다고 하면 그 전날에 마트 온라인 배송으로 장보고 있어요. 오늘은 오후 배송으로 주문해서 집에 먹을 게 없네요. 점심은 드시고 오신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아무래도 어머님 배달은 싫으시죠? 제가 나가서 간단한 거라도 장봐 올게요. 그래? 꽤 살림을 하는구나 우리 셈이. 너무 기특하다. 어쩜 그렇게 꼼꼼해? 감사합니다. 어머님, 다음에는 오실 때 미리 연락해 주시고 와주세요. 그럼 제가 미리 드실 거라도 준비할 수 있잖아요. 응? 아까 내가 한 말 못 들었어? 내가 너 뒷바라지 해준다니까.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찰싹 붙어 있을 테니까.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너 새 책 출간할 때까지 내가 여기 있으려고. 너 일하느라 바빠서 아직도 못 봤구나. 저기 현관에 봐봐. 나 짐도 다 싸왔잖니. 우리 이제 매일 사이좋게 지내보자. 짐이요? 시모 말을 듣고 현관에 가보니 엄청 큰 캐리어가 2개나 있더라고요. 세미야, 그럼 나 어느 방 쓰면 될까? 내가 마음에 드는 방 쓰면 되니?
그렇게 어머님과의 동거가 시작됐어요.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 남편에게 말해봤지만 남편은 철없이 엄마가 있어서 오히려 좋다고 했어요. 어머님 언제까지 계신데? 몰라. 가실 때 되면 알아서 가시겠지. 넌 그걸 못 참아서 자꾸 보채냐? 아니, 아무리 내가 편하셔도 그렇지. 신혼부부 집에 짐 싸들고 오시는 건 아니잖아. 당신이 좋게 말씀드려서 얼른 집에 모셔다 드려. 내가 왜 그래야 해? 엄마가 너한테 아기가 있으신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도와주시러 오신 거잖아. 그럼 우린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난 당신이 왜 예민하게 구는지 모르겠다. 그거 알아? 나 연애 때는 몰랐는데 당신 지필 들어가면 생각보다 더 사람 숨 막히게 해. 엄마라도 계셔야 내가 숨통이 트이지. 이기적이게 당신 생각만 하지 마. 태평한 남편과 다르게 저는 한 사람 몫의 일거리가 더 늘어서 괴로웠어요. 출판사랑 달마다 어느 정도 원고 분량을 맞춰놓은 게 있는데 어머님 신경 쓰느라 또 남편 챙기느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죠. 뒷바라지를 해주겠다던 시모는 혼자 밥을 챙겨 먹지도 못하더라고요. 세미야, 우리 점심 언제 먹을 거야? 네? 어머님, 저 점심 안 먹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너 너무한다 정말. 이 나이에 내가 너 먹을 때까지 굶고 있어야 해? 어머님, 점심은 직접 챙겨 드시면 안 될까요? 아침은 제가 차려드렸잖아요. 저 아침 먹고 밀린 집안일 한 후에 겨우 이제 엉덩이 붙이고 원고 쓰기 시작했어요. 참나, 시엠이 점심 차리는 것 하나도 귀찮아.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서럽다 정말. 어머님, 제가 전업주부가 아니잖아요. 남편이 학교에서 일하는 것처럼 저도 일하는 며느리예요. 티는 안 나겠지만 집이 제 일터거든요. 어머님께서 자꾸 이러시면 저도 서러워요. 점심은 배달이라도 시켜드리면 안 될까요? 배달은 무슨. 됐다. 그냥 대충 찬밥에 물이나 말아서 먹고 말지. 그럼 그러시겠어요? 저는 굶더라도 꼭 오늘치 분량은 지필해야 해서요. 배달 주문도 싫다 하는 시모에게 저는 냉정하게 굴었어요. 그래도 마음은 편치 않더군요. 도대체 집에는 언제 가시는지 남편에게도 점점 화가 났어요. 싸우기는 싫어서 저도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죠. 엄마, 우리 집에 와서 좀 계셔줘. 귀찮은 거 알지만 딸내미 좀 도와줘. 응? 갑자기? 왜? 너 무슨 일 있니? 남편과 시모 몰래 엄마께 하소연하니 엄마는 1시간 후에 바로 집으로 달려와 주셨어요. 어머, 사돈어른께서 여기 어쩐 일이세요? 사돈어른이야말로 여기서 뭐 하세요? 저는 딸내미 일하는데 사위 못 먹을까봐 밥 챙겨주러 왔어요. 엄마? 어쩐 일이세요? 제가 완전 시치미를 뗐지만 시모는 눈치챘는지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저야 뭐 우리 예쁜 며느리 챙겨주러 왔죠. 아유, 얘가 뭐가 예쁘다고 사서 고생하세요. 저도 진작 신경 썼어야 했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앞으로는 제가 애들 부부 챙길 테니 사돈어른께서는 얼른 집에 가셔서 쉬세요. 아니면 그냥 저랑 같이 당분간 여기서 지내실래요? 애들 다 컸지만 꼭 공동육아하는 기분이 들겠네요. 아닙니다, 사돈. 오셨으니 저는 이만 가봐야겠네요. 시모는 친정엄마가 불편한지 고민도 안 하고 짐을 챙겨서 돌아갔습니다. 저는 드디어 해방감을 느꼈어요. 나가실 때 살짝 저를 째려보고 가시는 듯 했지만 상관없었어요. 너무 홀가분했거든요. 엄마한테 진작 연락하지 그랬어. 혼자 엄청 스트레스 받았겠네. 아니, 사돈어른은 아무리 그래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집에 짐을 저렇게 많이 싸우셨다니? 모르겠어. 외로우셔서 그런 건지 아님 나 시집살이 하려고 그러신 건지. 엄마,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집 가셔도 돼. 갑자기 불러서 너무 미안해. 아니야, 기왕 왔는데 바로 가기는 그렇지. 나도 사돈어른 있었던 만큼은 있을 거야. 그래야 네 남편이 앞으로 중재 잘할 거 아니야. 엄마만 믿어. 엄마께서는 사위가 장모 어려운 줄 알아야 며느리가 시모 어려운 줄 잘 알 거라 말씀하셨어요.
엄마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셔도 남편은 오히려 불편해했어요. 장모님 언제 집 가신대? 신혼집에 너무 오래 계시는 거 아니야? 너가 좀 말씀드려봐. 어? 이제 이틀밖에 안 됐는데? 어머님 오셨을 때는 당신 아무 말 안 했잖아. 우리 엄마는 계시면 안 되는 거야? 아, 우리 엄마랑 장모님은 다르지. 뭐가 달라? 당신 장모님이 내 엄만데. 왜 내로남불이지? 어머님은 맘대로 오셔도 되는데 우리 엄마는 오시면 안 된다는 거야? 아무래도 불편하잖아. 나 밖에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장모님 집에 계시면 편하게 쉬지도 못해. 자기 웃긴다. 나는 집에서 원고 쓰면서 어머님 해달라는 대로 다 챙겨드렸어.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오히려 챙겨주는 우리 엄마는 불편해? 당신 어머니는 뭘 하시든 군말 없이 받아줘야 하는데 왜 우리 엄마는 네가 못 받아줘? 아, 잘못했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장모님 계시니까 당신 어땠을지 짐작이 조금 가. 엄청 불편했겠다. 미안해. 아, 이제야 사과한다고? 미안해, 정말. 앞으로는 내가 중간 역할 제대로 할게. 그러니까 장모님 이만 집에 가라고 말씀드리면 안 돼? 앞으로 또 똑같은 일 생기면?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야. 우리 엄마가 그러시면 너 친정으로 도망가. 그렇게 남편은 기분 상한 저를 풀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일 이후로 시모는 충격적인 톡을 제게 보내더라고요. 저는 스팸이거나 보이스피싱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연락 온 건 틀림없이 어머님 톡이었죠. 이게 뭐야? 아! 왜? 당신 왜 그래? 시모의 톡은 이러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찍은 건데 색깔이 어떻니? 이 말 한마디와 비위상하게 변기 안을 찍어보냈더라고요. 네, 상상하시는 그것과 함께요. 이게 뭐야? 당신 어머니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어떻게 며느리한테 창피하신 줄도 모르고 이런 사진을 보내셔. 이거 신곡감이야. 정말 불쾌해. 어머님 혹시 우리 집에서 쫓겨났다고 나한테 시위라도 하시는 거야? 제게 변 색깔을 확인해달라는 그 톡은 정말 시모가 보낸 거였어요. 저는 그동안 쌓였던 게 한꺼번에 확 열받더라고요. 남편에게 울분을 터뜨리자 자기도 창피는 한지 시모한테 전화해서 엄청 화냈어요. 엄마, 진짜 제정신이세요? 정신과 같이 진료받으러 가셔야겠네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런 사진을 보내세요? 입장 바꿔서 장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면 좋겠어요? 어머, 그 옆엔 내가 너한테 그랬어? 아니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엄마, 당장 저랑 약속해요. 앞으로 쌤이한테 연락 절대 하지 않기로요. 아니, 난 그런 게 아니라. 아이, 어떻게 며느리랑 시모가 연락을 안 하고 지냈니? 앞으로 연락은 저한테만 하시라고요. 아님, 저 엄마 얼굴 안 볼 거예요. 아이, 그래, 알았어. 내가 미안하다. 그게 뭐라고 엄마 민망하게 그렇게 화를 내니? 어디 소문날까봐 무서워요. 엄마 아들 교사잖아요. 품위 좀 지켜주세요. 예? 알았다니까 그만 좀 뭐라 해라. 시모는 제게 다시는 톡도 전화도 먼저 하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남편이 전과 달리 강력하게 나가자 저는 오히려 화가 수그러들더군요. 제 마음대로 하라는 남편의 말에 톡에서 시모를 바로 차단했어요. 연을 끄는 게 아니라 톡에서만 삭제한 거죠. 그 후로 남편 통해서 인사드리고 잘했답니다. 남편이 그래도 한번 장모님 일로 깨우쳤는지 그때는 제대로 행동하더군요. 남편은 으스대며 말했죠. 나만 믿으라 했지? 나 잘했지? 우리 엄마도 참 많이 늙으셨어. 부끄러움을 모르시는 어른이 된 것 같아. 미안해, 이런 일 당하게 해서. 내가 대신 더 잘할게, 여보. 남편은 사과도 모자란지 엄청 제게 살뜰하게 잘해줬습니다. 안 도와주던 집안일도 알아서 척척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정말 원고지필에만 몰두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과할 정도로 다정해지는 게 바람의 징조라는 걸 제가 간과하고 있었죠. 그게 막장 드라마의 흔한 클리셰인데 말이죠.
자기야, 나 당분간은 엄마 집에서 지낼게. 어? 갑자기 왜? 혹시 나 때문에? 벼랑간 남편이 시댁에서 지내겠다고 해서 저는 당황했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못 챙겨줘서 서운했나? 아님 어머님께서 어디 편찮으신가? 속으로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사실 그즘 남편을 잘 못 챙겨줘서 속으로 미안했거든요. 당신 이제 소설 마지막 퇴고할 때 되지 않았어? 열심히 달려온 만큼 마지막도 집중 잘했으면 좋겠어. 뭔가 이렇게 얼굴 보고 말하려니 쑥스럽다. 나 때문에 방해받지 않았으면 해서 말이야. 내가 잠시 엄마 집에 있으려고. 뭐야 자기, 나 감동받아서 눈물 나려고 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저는 남편 말대로 열심히 소설 끝 마무리를 지었어요. 원고를 출판사 편집자에게 넘기고 나서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시어머니였어요. 저 때문에 남편 케어하느라 고생하셨으니까요. 저는 톡에 들어가 차단을 풀고 심호께 톡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전화보다 톡을 더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먼저 인사드리면 더 기뻐하실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저 드디어 집필 끝냈어요. 남편 챙겨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쯤 제가 들릴게요.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친정엄마보다 먼저 데이트 신청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자마자 시모는 역시나 바로 전화가 왔어요. 어머, 우리 아가 이제 다시 예전처럼 너랑 친구처럼 연락해도 되는 거니? 근데 갑자기 무슨 그런 감동적인 톡을 보냈어. 네가 고생했지. 남편 케어하느라 소설 쓰느라. 이제 당분간은 계약하지 말고 나랑 놀자꾸나. 우리 며느리랑 아들 얼굴 못 본 지가 오래네. 내일 만나지 말고 그냥 지금 바로 내가 갈까? 네? 남편 시댁에 있지 않아요? 그때 알 수 없는 싸한 기운이 제 온몸을 스치더라고요. 바로 직감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 바람 피고 있구나.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께 은근 캐물으니 남편은 그동안 시댁에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에서 지낸 걸까? 저는 상상하면서 엄청 괴로웠습니다. 그 안 좋은 생각들이 그저 제 상상으로 끝나길 바랬어요. 저는 섣불리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고 남편이랑 같은 학교에 있는 제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와, 너 살아있었냐? 내가 안 그래도 연락할까 말까 고민 중이었는데. 내가 연락이 너무 뜸했지? 미안해. 다름이 아니라 요즘 우리 남편 학교에서 어때? 동갑이라 함께 같은 교단에 몸담고 있을 때 엄청 친하게 지낸 사람이라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그 친구는 답지 않게 머뭇거렸어요. 실은 이런 말하기 참 그런데 난 괜찮아. 그냥 말해줘. 교생쌤이랑 김쌤 좀 과하게 친해 보여. 나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몇몇 다른 쌤들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래? 곧바로 저는 흥신소를 알아봤어요. 홀린 듯 연락한 그곳에 저는 돈은 얼마든지 입금할 테니 남편을 미행해 달라고 했죠. 돈은 입금하고 몇 시간도 안 되어서 저는 남편과 교생의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눈으로 직접 나란히 팔짱 낀 모습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실습 나와서 교사랑 바람피는 여대생도 이해가 안 갔고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의 신분을 잊은 남편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 뒤로는 분노만 차오르더라고요. 연애 때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닌 것 같았어요. 현실을 부정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 저는 열심히 차곡차곡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교생부터 만났어요. 나 누군지 알아요? 모르는 번호로 다짜고짜 만나자 하는데 저도 짐작은 했죠. 몰래 그 사람 핸드폰에 전화번호 입력해봤어요. 그랬더니 그쪽 번호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어디까지 알아요?
자기가 한 짓이 뭔지도 모르고 엄청 당당하구나. 왜 몰라요. 우리 불륜인 거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선생님 사랑해요. 첫눈에 반했어요. 저도 선생님도요. 당돌하게 남편을 사랑한다는 여대생을 보고 저는 기가 찼어요. 앞으로 미래의 자기 인생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지금 네 말들 나한테는 사약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너한테는 미래에 널 죽일 독약이겠지. 어떻게 죄책감이 하나도 안 느껴지지? 너 처음이 아니구나, 유부남 만난 거. 아니고서야 그렇게 태어날 수 없어. 우와, 소설 작가라고 하시더니 엄청 감성적이네요. 진짜 웃겨. 저기요, 그 사람 내 집에서 먹고 자고 얼마나 편안하게 잘 지내는지 당신이 알아요? 그냥 지금처럼 모르는 척 지내요. 당신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사이좋은 부부인 척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 다 챙겨주고 그 사람은 당신한테 다정하게 굴어주는데 뭐가 그렇게 분해요? 뭐? 너 정말 안 되겠구나. 내가 분해서 너 딱이라도 한 대 날리고 싶은데 뭘 모르는 애라서 참는다. 너네 부모님 아시면 피눈물 흘리셔. 너 대학에 소문나도 상관없니? 교사라는 꿈은 버리기로 한 거야? 지금 어디서 날 협박해? 역시나 자기 가족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차분하고 맹랑했던 대학생 상간녀는 이성을 잃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해서 오는 상간녀를 보고 저는 기가 찼어요.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에 불이 나게 달려온 내 남편을 보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죠. 이미 끝난 사이라고 머릿속에서 계속 되뇌었지만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아픔은 그대로였어요. 그동안 나 포함해서 가족들 잘도 속이고 바람폈네? 대단해 정말. 인간이야? 네가 인간이냐고. 제가 울면서 말해도 남편은 끄떡도 안 했어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제게 고백을 했어요. 저 말고 상간녀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죠. 미치게 끌리는 걸 어떡해. 너랑 성격이 정반대야. 엄청 따스해. 자기 꿈보다 내가 우선인 여자라고. 너랑 정반대라서 너무 좋아. 살갑고 어리지만 마음이 넓거든. 너처럼 시댁 어렵다고 투덜거릴 사람도 아니야. 그래서 너랑 이혼하면 우리 엄마랑 셋이 살기로 약속했어. 네가 조용히 이혼만 해준다면 신혼집은 너 줄게. 그러니까 일 크게 만들지 마. 요란하게 이혼하면 너도 손해야. 너 작가 타이틀 개인사로 얼룩지고 싶어? 뭐? 반반 냈던 신혼집을 나 준다고? 고작 그거 가지고 어디 생색이야? 신혼집? 그거는 당연히 내 거지. 앞으로는 그거 말고도 더 뺏을 거야. 재산은 당연히 내가 더 많지만 네 재산 일부분까지 내가 다 뺏을 거라고. 악담 그만해. 추하다 정말. 추한 건 너네야. 내가 찍은 사진만 해도 100장이 넘어. 얼마나 둘이 붙어 다니면 말이야. 야, 너 지금은 이놈이랑 엄청 애틋하지? 눈만 마주쳐도 안 달라지? 네가 뭐 특별한 사람인 양 착각하지 마. 나도 연애 때 그랬어. 어디 조금만 지나봐. 내가 오늘 기회 줬는데 네가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네 인생 망가뜨린 거야. 분명히 알아도.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너 잘 살 것 같지? 아니야. 너 분명 지옥굴에 들어가서 피눈물 흘릴 거야. 저놈이 그렇게 좋아? 그래, 너 가져. 1년 후에, 아니 몇 개월 후만 내다봐도 네 꼬라지 훤히 보여. 아줌마, 소설가 말고 무당이 꿈이야? 시간이 말해주겠지. 우리 사랑이 얼마나 견고하고 아름다운지. 당신의 최후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할지. 상간녀와 남편은 끝까지 저를 개무시했습니다. 미리 알아본 변호사를 통해서 저는 바로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그때 제가 다녔던 학교, 그러니까 남편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잠시 학교에 와줄 수 있느냐고 물으셨죠. 저는 대충 짐작했어요. 학교에도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났더군요. 학교에 찾아가니 갑자기 남편 놈이 제 앞을 막고 교장실에 가기 전 할 말이 있다며 절 붙잡더라고요. 남편 놈 바지가랑이 잡고 늘어져서 하는 말이 웃기지도 않았어요. 여보, 나 교사 생활 절대 이대로 끝낼 수 없어. 나 아이들 가르치는 거 너무 행복해. 나 평생 교단에 서고 싶다고. 제발 내 명예 지켜줘. 응? 다 의심하고 있는데 당신만 아니라고 말해주면 돼. 우리 이혼하는 것도 말하지 말고 제발 교장쌤한테 말 좀 좋게 해줘. 학교 측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아니라고 변명해주라.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고 말이야. 그럼 내가 당신 원하는 소원 하나 들어줄게. 응? 뭐라는 거야, 이 쓰레기가. 당장 안 놔? 안 꺼져? 저는 거칠게 남편을 밀치고 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상간녀는 이미 와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봤던 상간녀의 당당한 태도는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교장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저 왔습니다. 아유, 이 선생 오셨어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연락하게 돼서 내가 면목이 없네요. 아니에요. 면목 없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교장 선생님은 제게 여쭤봤어요. 이 선생님, 혹시 제가 오늘 왜 연락드렸는지 알고 있나요? 네, 그럼요. 저희 남편 때문이잖아요. 아이들 부모님께서 담임 선생님과 교생 선생님이 적절하지 않은 관계 같다고 연락이 많이 와서요. 학교 측에서도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연락드렸어요. 어휴, 당사자들은 죽어도 아니라고 하고 학부모들은 계속 의심하고 이 선생님이 이 건에 대해서 대신 소명을 해주셔야 아무래도 이 소문이 잠재워질 것 같아서요. 둔한 저도 아는데 눈치 빠른 아이들이 몰랐을까요? 이미 둘의 불륜 소문은 파다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교장 선생님께 말했어요. 아이들 눈이 정확하죠. 그 말은 즉슨 불륜이 맞다는 겁니까? 네, 이혼 소송 중입니다. 제 말로는 신빙성이 없어서 사진 몇 장 들고 왔어요. 흉측하지만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봐주시겠어요? 그러자 남편은 절망한 듯 무릎 꿇고 잘못했다 빌었고요. 상간녀는 무섭게 제게 달려들었죠. 야! 이 미친 게 어디서 남의 앞길을 막으려고. 그래서 저는 그대로라면 제가 맞을 것 같아 먼저 상간녀의 뺨을 날리며 말했습니다. 너 나한테 너네 사랑이라며. 그렇게 당당할 때는 언제고 왜 지금은 떳떳하지 못하니? 일침을 날리자 상간녀는 또 돌변하여 갑자기 울면서 빌더군요. 사랑은 무슨? 아니에요. 저 그냥 존경심 같은 거였어요. 오해라고요. 제발 두 분 다시 합치세요. 네? 제가 행동 똑바로 못한 건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제발 선처해주세요. 그냥 넘어가 주세요. 단지 선생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은 있었지만요. 사랑은 절대 아니에요. 그쵸, 선생님?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적나라한 자신과 제 남편의 사진 앞에서도 상간녀는 발뺌을 하더라고요. 교장 선생님은 더 들어볼 필요도 없겠다고 저는 돌아가도 된다고 하셨어요. 이 선생님,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심정이 어땠을지 감히 상상도 안 가네요. 학교 측에서는 지도자로서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테니 다른 건 이 선생님께 잘 부탁드려요. 끝까지 힘내시고요. 교장 선생님 응원에 저는 눈물보다 힘이 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멍청하게 외박을 허락한 제 탓도 있다며 속으로 참 많이 울었는데 막상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이라고 말해주니 제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모든 걸 알게 된 시모는 의외로 남편 말고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생각보다 저를 진짜 많이 아끼셨나 봐요. 아니면 상간녀 덕분에 자기 아들 이미지 먹칠한 게 괘씸해서
저를 도와주신 것도 있을 거예요. 시모는 상간녀에게 아침마다 본인 용변을 확인하게 했대요. 남편도 한창 이혼 소송 중인데 시모가 신난 목소리로 전화와서 상간녀와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시모에게 들은 대로 말씀드릴게요. 예, 앞으로 아침마다 나 화장실 다녀오면 바로 확인하렴. 네? 어머님, 뭘요? 뭐긴 뭐야, 변기 속이지. 나이 들면 건강은 다 저 변기 속에서 알 수 있어. 비밀이 다 거기 담겨 있다고. 변기요? 뭐 너 임신했냐? 어디서 헛구역질이야? 죄송해요. 그리고 밥은 무조건 나랑 먹어야 한다. 그러니 끼니 때 되면 알아서 밥 차리고 나 불러. 뭐 제대로 할 줄 아는 음식은 있냐? 참고로 난 절대 배달 음식 안 먹는다. 배달시킬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 네. 그렇게 상간녀를 인형놀이 하듯 쥐잡듯 잡았대요. 듣다 보니 다 제가 겪었던 일이라 좀 기분이 이상했는데 눈치 없는 시모는 신나서 떠들었죠. 그렇게 상간녀한테 하나부터 10까지 집착을 하자 참을 수 없었던 상간녀가 엉엉 울었다네요. 어머니,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는 저 사람이랑 살려고 온 거지 어머님이랑 살려고 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왜 자꾸 절 괴롭히세요? 그러자 남편놈은 어디서 어른한테 소리 지르냐 조용히 하라고 상간녀를 혼냈다고 하네요. 시모는 그게 통쾌했는지 얼마나 깔깔 웃으며 말한지 몰라요. 저도 그 웃음소리에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자기 아들 잘못한 거는 잘 모르고 상간녀만 잡으니 그건 그거대로 웃기더라고요. 교장쌤한테도 둘이 징계를 받을 거라고 연락 왔었는데 아마 전 남편놈은 그게 열받아서 상간녀가 꼴보기도 싫었나 봐요. 좋다고 사랑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참 빨리 변하더군요. 협조해줘서 고맙다는 교장쌤에게 저는 오히려 고맙다고 인사드렸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이겨서 집도 제 명의로 돌렸어요. 정신적인 피해보상 위자료도 받았고요. 상간녀는 다니던 대학교에도 소문 파다하게 나서 자퇴하고 여전히 전 남편 집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그렇게 마지막 연락을 하고 제게 말했어요. 미안하다. 철없는 시모에 더 철없는 남편에 네가 참 고생 많이 했다. 나는 못났어도 내 아들은 저럴 줄은 몰랐어. 있을 때 잘해야 하는 건데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나도 후회하고 있다. 다 잊고 행복하게 지내렴. 시모는 그걸 끝으로 제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는 그래도 어른답게 굴어주셔서 감사했죠. 비록 이젠 전 남편이자 제 원수가 된 그 사람의 엄마지만요. 이혼도 했고 시모도 저를 놔줬고 저는 다 끝난 줄 알았거든요. 얼마 안가 뜻밖의 인물이 저를 직접 찾아왔어요. 바로 그 상간녀였어요. 신혼집이었던 그 집에 찾아와서 제게 빌더군요. 제발 저 좀 그 지옥에서 꺼내주세요. 제발요. 뭔 소리야. 네가 네 발로 들어갔으면 네가 네 발로 나오면 되는 거잖아. 무슨 염치로 나한테 찾아온 거니? 이게 다 당신이 남편 간수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잖아. 내 인생 돌려내. 돌려내라고. 너 맛이 아주 갔구나. 경찰 부르기 전에 얼른 돌아가. 사랑하는 네 남자 집으로. 상간녀는 발악을 하다가 경찰이라는 말에 아주 싹싹 빌면서 말했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저 원룸 보증금이라도 빌려주시면 안 돼요? 갈 곳이 없다고요. 저 교대 그만두고 부모님도 연락을 안 받으세요. 이사 가시고 번호도 바꾸셨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야, 그런 건 네 남친한테 해달래야지. 아, 이제 남편인가? 사랑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그 책임을 왜 나한테 묻니? 좋은 말 할 때 꺼져, 험한 꼴 보기 전에. 경찰을 부른다고 해도 상간녀는 쉽게 물러나지 않더군요. 저는 이대로라면 또 찾아올 것 같아서
전 시모에게 연락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금방 택시 타고 오셔서 상간녀에게 팔짱 끼고 사라지시더라고요. 제게 살짝 윙크를 하시면서요. 예, 헷갈릴 게 따로 있지. 집을 왜 헷갈리니? 가자. 여기는 네가 함부로 올 곳이 아니야. 어서 우리 집 가자꾸나. 상간녀는 지옥에 떨어진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자업자득이죠. 불륜에 뛰어든 건 자기면서 벗어나는 건 피해자인 저에게 도와달라니 심보가 괘씸했어요. 알아서 대출을 받든 맨몸으로 나오든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니 저는 끝까지 무시했습니다. 전 남편은 학교도 잘리고 바람핀 게 온 동네에 소문이 쫙 났는지 집에서 놀고만 있더라고요. 당연한 결말이죠. 전 남편이 다른 사립학교에 아무리 연락해도 불륜남을 선생으로 고용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요즘엔 술독에 빠져서 폐인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도 굳이 알고 싶지 않았어요. 얼마 전 같은 동네라 우연히 마주쳤거든요. 고주망태가 된 전 남편은 여전히 저를 여보라 불렀어요.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군요. 여보, 자기야, 어디 갔었어? 한참 찾았잖아. 누구세요? 누구냐니, 자기 서방이지. 미쳤냐? 꼴이 그게 뭐니? 여보,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나? 그런 게 어디 없을까? 나 너무너무 후회가 돼. 우리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됐냐고? 몰라서 묻냐? 젊은 상간녀랑 놀아날 때는 언제고 어디서 감성적인 척 폼을 잡니? 아, 네가 나한테 잘못한 거 생각하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지만 너 지금부터라도 인생 똑바로 살아. 어디 가서 전 남편 이러고 산다더라 소문나면 나도 쪽팔린 일이거든? 제발 나한테 더 이상 쪽은 주지 마, 어? 아님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이사 가던가. 난 너밖에 없어. 여전히 널 사랑한다고.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헤어져야 하냐고. 야, 그 입 찢어버리기 전에 조용해. 내가 널 위해서 참은 줄 알아? 날 위해서 참은 거야. 내 혈압, 내 스트레스 높이지 않으려고 너 가만둔 거라고. 아, 재수없어서 진짜. 내가 이사를 가야겠다. 기어코 날 이사 가게 만드네. 잘못은 다 네가 해놓고 말이야. 전 남편 놈은 저를 붙잡고 안 놔주더군요. 결혼했을 때 전 시모가 제게 그렇게 연락했는데 이혼하니 이상하게 제가 전 시모에게 연락을 계속하더군요. 예, 경찰에 신고 안 하고 먼저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자 또 한 걸음에 달려오신 어머님은 빈손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차가운 냉수를, 아니 약수터에서 물뜨는 그 큰 식수통을 들고 오셨어요. 어머님, 혹시 약숨을 뜨러 갔다 오셨어요? 괜히 연락했나 봐요. 마음 같아서는 확 경찰서에 연락하려다가 혹시나 해서 오지랖에 연락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네가 뭐가 죄송해. 죄송은 이 몹쓸 놈이 해야지. 죄송할 것 하나 없다. 그리고 다음에는 미안하지만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추태 부리면 그냥 다이렉트로 경찰에 신고해. 이런 것도 내가 아들이라고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참나. 바람핀 주제에 어디서 조강지처한테 질척거려? 얼른 정신 차리고 일어나. 야, 안 일어나? 어머님은 발로 전 남편을 걷어차면서 성질을 부리셨어요. 그런 모습은 처음이라 저는 내심 놀랐습니다. 전 남편 놈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자 전 시모는 물통 뚜껑을 열어 전 남편 머리에 그대로 콸콸 부었어요. 차가, 뭐야? 뭐긴 뭐야? 네 애미다 이 자식아. 그렇게 전 남편을 끌고 전 시모는 사라졌어요. 진짜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지. 결국 전 남편과 두 번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는 않아서 제가 신혼집을 내놓고 이사를 했어요. 다행히 앞으로는 전 시모께서 아들도 상간녀도 알아서 잘 처리할 듯 싶어요. 사실 전 시모가 제게 아들 인생 망쳤다고 난동 부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전시모는 정확하게 상황을 구분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상간녀와 남편에게 올바른 분노를 표했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 또 출판사랑 계약금 받고 원고 계약했습니다. 이혼하니 글이 더 잘 써지더라고요. 이혼 당시에 썼던 작품은 아쉽게도 별일이 많았던 만큼 작품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하지만 그 후에 쓴 것들은 좀 흥행하고 있어요. 앞으로 저 혼자서 잘 살 수 있겠죠? 원래 혼자서 잘 살았으니까요. 그럼 저는 열심히 제 솔로 인생 꾸려나갈게요. 홀로서기한 저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 남편과 시댁에서 어이없는 일을 당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혼하고 돌아온 돌싱입니다. 살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어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저의 대환장 이혼 스토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와 그 찢어 죽여도 모자랄 남편 새끼가 만난 건 제가 28이 되었을 때였어요. 남편은 당시 젊은 사업가로 바쁘게 다니던 사람이었죠. 저는 당시 가족과 연을 끊고 살고 있었는데 그 빈자리를 채워주었던 게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사업 때문에 매번 바빠서 같이 있는 날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만났을 때는 온전히 저에게만 집중해주는 모습에 반했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 결혼을 깊이 생각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좀 더 서로를 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던 때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어요.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아들이요. 만난 지 4개월 만에 보석처럼 곱고 애교도 많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남편이 아이와 저를 책임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가 책임지겠다며 결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너무 기뻤어요. 이 사람이 나를 그만큼 사랑해주는구나 하고요. 그렇지만 남편의 권유로 결혼식은 아이를 낳고 하기로 했어요. 배가 불러 예쁘게 나오지 않는 것도 싫었고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아이를 잃는 것도 싫었기에 저도 남편의 말에 응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혼인신고만 한 상태로 제가 살던 전셋집에서 신혼집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어차피 남편이 사업차 지방을 자주 내려가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면 더 큰 집을 마련하자고 했었고 그 전까지는 여기서 조금만 더 버티자고 했죠. 그리고 정말로 남편은 바쁘게 움직였어요. 주말에는 아예 집에 오지 못하고 출장을 가야 했고 평일에도 이틀, 길면 나흘 이렇게 잠만 자고 일하러 다시 가야 했어요. 그때 제 곁에 있어준 건 시모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아이를 덜컥 임신했을 때도 시모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결혼하라며 힘들면 자기가 애를 같이 봐주겠다고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시부는 살아계셨지만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지병으로 병원에 내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일하는 병원이 가족 할인이 되니 이쪽으로 말하고 시부를 옮겨두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신혼을 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태어나니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더군요. 시모의 행동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잘 봐주겠다던 사람은 어디 가고 없고 웬 꼬장꼬장한 할머니 한 분이 나타나셨죠. 집안 꼴이 이게 뭐냐, 냉장고 청소는 언제 하고 안 하는 거니, 이런 돼지우리 같은 집에서 애 키우는 거 미안하지도 않니. 정말 맹세코 그 정도로 엉망인 집은 아니었거든요. 저도 출산이 처음인데 어떻게 처음부터 모든 걸 잘하겠어요? 게다가 몸 상태도 여전히 안 좋은데 말이죠. 저 딴에는 치운다고 치웠지만 애 짐은 늘어나고 치울 여력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도 매일 청소기 밀고 걸레로 닦는 일은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근데 그건 차라리 나아요. 제일 문제는 시모 집이 저희 집 근처라 시도 때도 없이 말도 없이 벌컥벌컥 집에 들어온다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별로 할 일도 없으면서 집에 가시지도 않고 저희 집에 죽치고 앉아 계셨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제가 나갈 때는 엄청 예민하게 구셔서 감시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니까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왕창 받고 있는 와중에 남편이 집에 오자 제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오빠, 우리 집 이사할까? 지방에 자주 가니까 지방에 자리 잡자. 난 멀리 가는 거 완전 괜찮아. 솔직히 과부 생활하는 거 너무 싫어. 우리 신혼이잖아. 뭐? 갑자기 무슨 이사야. 내가 말했잖아. 우리 사업하는데 빚이 많아서 조금만 더 참자고. 그럼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일단 지금은 그렇게 바쁘지 않으니까 당분간은 여기서 지낼 수 있을 거야. 주말은 여전히 바쁘지만 평일은 집에 무조건 돌아올게. 정말? 저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로 기뻐서 활짝 웃었어요. 이제야 저도 부부답게 지내보겠다 싶었는데 그날 저녁에 그 일이 터졌죠. 갑자기 걸려온 오래된 친구의 전화였어요. 웬일이야? 요새 소개팅으로 많이 바쁘다면서? 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지금 남편 어딨어? 응? 오늘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나갔는데 갑자기 왜? 나 지금 데이트 어플로 남자 만나러 나왔는데 네 남편 같은 사람이 여기 있어. 서로 보정을 너무 많이 했는지 사진으로는 네 남편인지 몰랐는데 지금 실물로 보니까 네 남편이랑 똑같잖아. 그래서 놀라서 전화했어. 너 잠깐 남편한테 전화해서 확인해봐봐. 저는 그 이야기에 너무 놀라 친구의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안 받더군요. 그래서 한 번 더 전화를 했어요. 이번에는 전화가 끊어졌어요. 남편이 전화를 안 받을 것 같아서 저는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했어요. 방금 폰 보더니 바로 끊던데? 너 전화했었어? 친구의 그 말에 저는 남편이 맞았다는 걸 확인했죠. 친구에게 영상통화를 다시 걸었고 남편이 있는 곳을 비춰달라고 했어요. 오늘 남편이 입고 간 옷 그대로더라고요. 저는 배신감과 수치스러움으로 화가 나 미치겠더라고요. 남편을 기다리는 내내 한 살도 채 되지 않은 아기가 있는 유부남이 데이트 어플을 사용해야 할 이유에 대해 생각해봤지만 떠오르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허탕 크게 치고 온 남편이 돌아왔을 때 남편에게 따졌어요. 오빠, 데이트 어플로 여자 만나고 다녀? 뭐? 무슨 소리야. 너랑 애가 있는데 내가 왜 그런 거래? 그리고 그럴 시간도 없어. 오늘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잖아. 너 설마 나 의심해?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우선 발뺌부터 하더군요.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는 그 모습에 저는 필사적으로 눌렀던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어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인데? 오늘 데이트 어플 상대가 펑크냈지? 그럴 수밖에 없지. 오빠 오늘 만나려고 했던 여자가 내 친구거든? 그 전화 받았을 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 모르지? 내가 왜 그런 걸 친구의 전화로 알아야만 하는 건데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제 말에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아니 이럴 거면 왜 바람을 피냐고요. 화가 난 제게 남편 놈은 그제야 다급하게 말하더라고요. 그거 진짜 호기심으로 한번 해본 것뿐이야. 친구가 그런 어플이 있다고 해서 한번 경험 삼아 해본 거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얼굴도 못 봤고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냥 한 번만 넘어가줘. 이후로 절대로 그런 짓 안 할 테니까. 응? 저는 남편의 뻔뻔하게까지 한 말에 배신감을 지독하게 느꼈어요. 아니, 뭔데 이렇게 당당한 건데요? 잘한 거 하나도 없는 놈이 빳빳하게 얼굴 들고 한 번만 봐달라니. 이게 지금 저한테 할 소린가요? 미안하다가 아니라 한 번만 봐달라는 소리가 먼저 나오는 남편을 보며 저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한 번만 봐줘? 이렇게 살 거면 그냥 헤어지는 게 낫겠어. 이게 뭐야? 남편이라는 작자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집에 말도 없이 찾아오지를 않나. 게다가 아직 어린 애기 두고 여자 물색하는 남자를 도대체 어떻게 믿으라는 건데? 그리고 최소한 나한테 미안하다 한마디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봐달라고 말하기 전에. 미안해. 진짜로 미안하다니까. 두 번 다시 그런 일 안 할 테니까 이만 마음 풀어.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나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니깐. 이번이 처음 아니지? 다른 데로 말해봐. 몇 명이나 이 어플로 만났냐고. 맹세코 이번이 처음이라니까. 몇 번을 이야기하게 만들어. 정말로 미안해.
그러니까 이번만 좀 봐줘. 뭐 할까? 어플도 지울게. 자, 됐어? 그럼 각서 써. 2번 다시 이런 일 안 하기로 하고 다시 이런 일이 생길 경우에는 이혼하고 위자료 지급하고 친권, 양육권 다 나한테 넘긴다고 써. 제가 알기로 각서라는 건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각서를 쓰게 한 건 남편에게 보여준 제 각오였어요. 다시 바람을 피려 하거나 바람을 필 때 이대로 내가 하겠다는 각오였죠. 남편은 아주 흔쾌히 각서를 쓰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각서를 보면서도 우울하고 열받는 불같은 제 마음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던 남편은 며칠 동안 저녁마다 집안일을 도와주며 저를 달래려 애쓰더군요. 저는 큰맘 먹고 용서해주기로 했어요. 여자를 만나려 했지만 못 만났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던 거죠. 게다가 남편이 집에 있으니 시모가 집에 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주 잠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시모가 오지 않고 남편이 집안일을 해주고 있었으니 딱 오늘만 같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도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남편은 일이 다시 바빠지는 바람에 다시 지방을 오가는 생활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남편이 다시 사라지자 시모의 습격이 시작되었어요. 무슨 생각인 건지 시모는 남편이 있을 때는 절대로 집에 오지 않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오지 않을 때는 귀신같이 알고 집에 와서는 저를 괴롭혔어요. 집안일 못한다고 지적하던 시모는 아이가 커갈수록 아이에 대한 지적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못생겼다느니 너를 닮은 게 실수였다느니. 듣기에도 진짜 머리가 아플 만큼 아이에 대한 악담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농담으로 넘기려고 했는데 매번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점점 더 농담으로 들리지 않더라고요. 자그마치 애가 태어나고 30개월을 그렇게 보냈죠. 그런 상황을 참다 못한 저는 인연을 끊고 지냈던 어머니에게 결혼 후 처음으로, 아니, 집을 나온 후 처음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시모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집에 잘 오지 못하는 남편 때문에도 엄청 힘들었거든요. 엄마, 나야. 너 지금 어디야? 어떻게 한 번도 연락을 안 해? 이 모진 것. 잘 살고는 있는 거야? 밥은 잘 먹고 다니고? 엄마, 너무 걱정했어. 나 결혼해서 애까지 있어.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었는데 혼전 임신이라 엄마하고 틀어질까봐 걱정돼서 연락도 못했어. 뭐? 애가 있어? 결혼까지 했다고? 너 결혼식 할 때는 어떻겠어? 부모도 없이 혼자 들어갔어? 아니, 결혼식은 아직 안 했어. 배가 불러와서 결혼식은 나중에 하기로 했거든. 아, 정신이 하나도 없어. 오랜만에 전화했나 싶었는데 이런 일까지 듣게 되고. 그래, 애는 몇 살이야? 이제 30개월이야. 아들인데 귀엽고 애교도 많아. 듣기만 해도 좋네. 내일이라도 집에 와. 반찬 해놓을 테니까 반찬 가지고 가고. 애 얼굴도 한번 보자. 연락 안 되는 동안 손주가 생겼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렇게 전화를 끊고 다음날 꼭두 새벽부터 저희 친정을 찾아갔어요. 몇 년을 오지 않았음에도 제 방은 그대로더군요. 주말이라 아버지도 집에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는 많이 늙었더라고요. 이놈아, 이렇게 힘들게 살 거면 그냥 집에 있지 그랬어. 우리 몰래 애까지 낳고. 그렇게 아버지와 마음을 터놓게 된 우리 가족은 그간 밀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했죠. 그런데 남편에 대한 신상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표정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네 신랑이라는 사람 사진이 있냐? 아빠 얼굴 좀 보여줘봐.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 좀 보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폰 사진을 몇 개 보여줬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닮았는데. 뭘 닮아? 아, 애기랑은 많이 닮았지. 아빤데. 아니, 애 말고 우리 회사 직원 말이야. 나이도 이름도 똑같은데 사업한다고? 아무리 봐도 우리 부서 직원이랑 똑같단 말이지. 아니겠지. 잘못 본 거 아니야? 남편 사업하느라 매번 바쁘다는데. 게다가 지방을 자주 다녀서 집에도 많이 못 오고.
저는 별거 아니라는 생각에 그렇게 말했는데 아버지는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 이름이랑 나이도 똑같고 얼굴도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그 직원은 결혼했다고 한 적 없거든. 아빠가 너무 의아해서 그러지. 아버지의 그 말에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아버지가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고 거짓말을 할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이름에다 나이, 얼굴까지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만약 제 남편이 아버지가 아는 사람이 맞다면 그는 제게 직업도 속이고 싱글인 척 돌아다닌다는 것이잖아요. 남편이 데이트 어플을 사용했던 전적이 있었기에 저도 마음 편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반찬을 받아 집에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저는 친구에게 주변에 돈 필요한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했어요.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려니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소개받은 사람에게 돈을 주고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을 미행해달라고 했어요. 어딜 가는지 뭘 하는지도 알아봐달라고 했죠. 저는 남편 출근 시간에 맞춰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시간마다 사진이 메시지로 제게 도착했어요. 남편은 저희 집에서 나와 정말로 아버지의 직장으로 가더군요.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 이름을 보고 있으니 손발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진짜로 아버지 말대로 사업가가 아닌 직장인이었던 남편이 왜 저를 속였는지 그 속내가 궁금해졌어요. 이 사진만으로도 분노할 만한데 그 뒤의 사진은 아주 가관도 아니었어요. 제가 모르는 어떤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거긴 지금 제가 사는 집 근처였거든요. 남편 놈이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사진까지 보고 난 뒤 제가 직접 알아보기로 했어요.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겨놓고 새벽부터 그 아파트로 가서 남편의 차 번호를 찾았죠. 그리고 근처에서 몰래 기다렸어요.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차를 타러 나오는 남편이 보이더라고요. 사진 속 여성과 아이, 그리고 시모까지 모두 나왔어요. 시모가 이 여성과 아이를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남편의 팔짱을 끼고 유모차를 밀고 있는 남편 놈을 보니 배알이 뒤틀려 지금이라도 당장 뛰어나가서 머리채를 쥐어뜯고 싶더군요. 하지만 참았어요. 나와 만날 때부터 아니면 혹시라도 그 전부터 만났을지도 모를 상간녀를 보니 속이 안 좋았어요. 게다가 저희 아이보다 아주 조금 어려 보이는 아이. 제가 임신했을 때 저 여자도 임신을 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너무 더러운 기분에 저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을 쫓아갈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을 기다리며 왜 굳이 남편이 나와 결혼을 했을까 고민해봤어요. 솔직히 우리 부부 사는 게 보통 부부처럼은 절대 보이지 않잖아요. 주말은 오지 않고 평일에도 이틀, 나흘? 이럴 거면 저랑 왜 흔쾌히 결혼을 했냐 이거죠. 그런데 짐작 가는 구석이 딱 하나 있긴 했어요. 결혼하면서 남편이 제게 그랬거든요. 우리 결혼하면 아버지 혹시 당신 직장에 모셔줄 수 있어? 아버지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걱정이거든. 지병이 있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셔야 하는데 병원비가 어마어마하더라고. 아버님이 병원에 계시다고? 요양병원이면 비용이 꽤 나올 텐데. 수급자가 아니시면 아무래도 부담이 되지. 비급여가 많으니까 그럼 우리 병원으로 모시자. 직원 할인 있으니까 조금 도움은 되겠지.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기도 쉽고 말이야. 그 말에 시부를 저희 병원으로 옮기고 제가 보호자로 지내며 필요한 걸 넣어드리거나 굳은 일을 도맡고 있었거든요. 일단 같은 건물에 있으니 제가 하기 쉬웠으니까요. 그리고 시모도 결혼할 때 꼭 부탁하더라고요. 그런데 옮기고 나니 정작 아무도 찾아와 보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척 하더니 제게 맡겨두고는 아예 발길을 뚝 끊었죠. 가만 보니 이것들이 입원비 할인받고 그 김에 귀찮은 짐 떠넘기려고 저와 결혼을 하려고 한 것 같았어요. 얼굴도 보지 못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허락한 시모의 속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았어요. 그런 인간들 손에 노란한 내가 너무 바보 같고 원망스러워서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시간만 흘렀어요. 그리고 월요일 저녁이 되자 남편이 집에 돌아왔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폰으로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거 뭐야? 그게 뭔데? 사진을 흘깃 보던 남편은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뭔지 알아챈 거죠. 내가 사진 하나를 받았는데 사업하느라 바빠서 집에 못 온다고? 개집질하느라 집에 못 오는 거였겠지. 어이가 없어서 애까지 만들었어? 딱 봐도 우리 애랑 얼마 차이 안 나 보이는 애를 언제부터 이 상간녀랑 두 집 살림했는지 빨리 풀어. 저의 추궁에 남편 놈의 반응은 상식적이지 않았어요. 아니,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딱 그 꼴이었죠. 도리어 저한테 화를 냈으니 말이에요. 당신 스토커야? 왜 남의 뒤를 캐고 지랄이야? 내가 밖에서 뭘 하고 다니든 네가 무슨 상관인데? 버럭 화를 내는 남편을 보니 정말 부글거렸어요. 이 새끼는 왜 화를 내는 거죠? 화를 내려면 내가 내야 하잖아요. 상간녀랑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애까지 낳았다니 볼장 다 본 거잖아. 우리 헤어져. 그리고 시아버지도 다른 병원으로 보내줘. 헤어지고 나면 남이니 병원비 내가 도와줄 필요도 없잖아. 그렇지? 역시 시부 이름이 정답이었는지 남편 놈이 갑자기 당황하더군요. 잠깐, 급하게 굴지 마. 내가 화낸 건 당신이 내 뒤를 캐서야. 물론 바람핀 건 내 잘못이지. 그러니까 내가 그쪽 여자 정리할게. 어차피 호적이고 뭐고 올라가 있지도 않아. 나 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일단 진정하고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남편 놈은 그쪽을 정리하겠다는 말을 불쑥 꺼내더라고요. 저는 더 어이가 없었어요. 지 사정에 맞춰서 이 여자 저 여자 관리하는 모양새가 여자가 한둘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들었죠. 분명히 다른 여자도 있겠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머리를 강타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강하게 말했어요. 법적으로는 깨끗하겠지. 그런데 내 마음이 깨끗하지가 않아. 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뱃속이 부글부글거리고 열받아서 머리가 돌 것 같다고. 그리고 뭐? 정리를 해? 어떻게 정리할 건데? 내가 데이트 어플 같은 거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그때 끝장 봤으면 이 꼴 안 보고 사는 건데. 여기 내 집이고 어차피 오빠 짐도 얼마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기 전까지는 이 집에 발도 디딜 생각하지 마. 냉정하게 생각해. 이런 일로 당신 진짜 혼자 살 거야? 애도 어리고 싱글맘이 얼마나 힘든지 당신이 몰라서 그러나 본데. 지금까지도 충분히 싱글맘처럼 살고 있었어. 아니, 그보다 더 심하지. 싱글맘은 아들 외도 눈 감아주는 시어머니는 없을 거 아냐. 어쩐지 나를 감시하는 것 같더라니. 내가 그 여자랑 만날까봐 둘이서 연락 주고 받았던 거지. 아주 가족들이 다 짜고 나를 속였어. 그런 거 아니야. 너무 비약해서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내가 본가로 갈 테니까 당신도 좀 진정하고 생각 다시 해봐. 그리고 당신만 용서해주면 그쪽은 싹 다 정리할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시댁에 간다길래 1시간 뒤쯤 시댁에 전화해봤어요. 역시나 시댁에서는 남편 행적조차 모르더군요. 어디로 간 건지는 말 안 해도 알겠더라고요. 뭐 또 어디 여자나 잡으러 갔겠죠.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이혼을 통보하기 전에 상간녀부터 찾아가기로 했어요. 꼴도 보기 싫은 여자였지만 남편이 그 여자와 인연을 끊겠다 했으니 확인은 하러 가봐야 하잖아요. 그리고 간 김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도 하고 싶었어요. 상간녀 집에서 그녀가 나올 때 저는 그 앞에 섰어요. 나 알죠? 상간녀는 제 물음에 답도 없이 폰부터 꺼내 전화를 하려고 하더군요. 딱 봐도 남편에게 전화하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하고 이야기하고 나서 전화하시는 게 좋을걸요? 전 할 말 없고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치만 들어야 할걸요? 그 사람이 나한테 당신 존재 들키고 뭐라고 말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대답이 없는 상간녀를 보니 궁금하기는 한가 보더라고요. 그 남자 유부남인 거 알고 사귀었죠? 애가 몇 개월이에요? 26개월? 25개월? 그건 뭐 하러 물어요? 우리 애가 당신 애보다 나이가 더 많거든요. 그게 뭘 뜻하는지는 알죠?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걸 왜 알아야 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함부로 남의 집 앞에 얼쩡거리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도 어차피 상간녀 위자료 소송하면 되니까. 어느 쪽이 더 많은 벌금을 낼지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 알아요? 당신이 애를 가졌을 때 이미 우리는 혼인신고 완료 시점이었다는 거. 완벽히 결혼 생활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다른 할 말 있어요? 당신 유부남이랑 눈 맞은 거예요. 와이프 있는 남자 건드린 거라고. 와이프? 웃기시네. 누가 마음대로 와이프래? 두 사람 결혼식 안 한 거 다 알거든요? 이보세요. 애를 먼저 낳은 게 당신이더라도 그 남자 마음이 나한테 있으면 내가 본처지. 그리고 우리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무슨? 당신은 그냥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사람이라고 남편이 그랬거든요? 필요라면 어떤? 남편이 아버지 떠안기 싫어서 병원 다니는 여자 만나서 맡겼다고 얼마나 좋아한 줄 알기나 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와이프? 웃기고 앉았네. 본인이 세컨드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가설들이 다 맞아떨어지니 오히려 머릿속이 상쾌해지더라고요. 상간녀는 그 뒤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아주 쏟아내더라고요. 진짜 부인은 나고 당신이 세컨드거든요? 그리고 조만간 혼인신고하면 애도 호적에 올려준다고 했어요. 솔직히 시아버지 죽고 없으면 당신 같은 여자 필요도 없었어. 혼인신고? 내가 혼인신고를 먼저 올렸는데 당신이 어떻게 혼인신고를 또 올려요? 참 이상한 여자네. 이미 법적으로 유부남인 남자를 어떻게 혼인신고하는지 당신이 좀 알려줄래요? 제 말에 상간녀의 아주 당당하기만 하던 얼굴이 갑자기 동그랗게 놀란 얼굴이 되더라고요. 정말로 몰랐나 봐요. 남편 놈이 저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는 걸. 그게 무슨 소리야?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남편은 나한테 혼인신고 안 했다던데? 애 가져서 결혼하는데 결혼식도 못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혼인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새끼가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느라 바빠서 깜빡했나 본데 결혼 준비할 때 이미 남편 신분증과 도장 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신고했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두던데요. 설마 이제까지 자기가 혼인신고 되어 있었던 것도 몰랐대요? 그걸 왜 혼자서 혼인신고를 해요? 그럼 결혼하자고 하는 사람이랑 혼인신고를 하지 누구랑 혼인신고를 해요? 그리고 애 낳으면 호적에 올려야 하잖아요. 그러니 혼인신고했죠.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 그리고 둘이서 사랑한다면서요. 그러면 애가 태어나면 호적부터 올려주겠다고 했겠죠. 대체 뭘 기다린 거예요? 저는 이 상황에 웃음이 났어요. 그놈도 자기가 법적으로 본인이 유부남인 거 모르고 있나 보더라고요. 저는 상간녀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자식은 법적인 유부남이었고 당신은 유부남이랑 붙어먹은 불륜녀고요. 그리고 내가 남편한테 어제 헤어지자 했더니 나한테는 당신 쪽을 정리하겠다고 하더군요. 생각한 것보다 엄청 사랑한 건 아니었나 보네요. 아참,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는 상간녀에게 여자가 나뿐만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받은 배신과 상실감을 이 여자도 받길 원했거든요. 그리고 이 여자가 빨리 깨닫고 남편 놈을 버려주길 바라는 마음도 더 컸고요. 그 남자 폰 자세히 살펴봐요. 데이트 어플 있을 거예요. 우리 애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여자 만나려고 그 데이트 어플로 여자 찾은 게 그 남자예요. 각서 날짜가 당신이 임신 중일 때죠? 그때도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닌 거예요. 이쯤 되면 그 남자가 얼마나 인간 쓰레기인지 잘 알겠죠? 상간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러나 그렇게 쉽게 믿고 싶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서 저는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기로 했어요. 저는 남편이 데이트 어플을 사용했을 때 작성한 각서를 상간녀에게 폰으로 보여줬어요. 날짜까지 적힌 각서는 제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작성된 거니까 적어도 이 각서를 썼을 때는 그녀가 임신 중이었거나 아이가 신생아였을 것 같았거든요. 그 데이트 어플 상대방이 제 친구여서 제가 착각할 리 없거든요. 친구한테 목록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겠죠. 그거라도 받아서 보여줘요? 아, 그리고 혹시 주말에 잠깐 저희 집 간다고 나간 적 없어요? 근데 그놈은 저희 집에 주말에 온 적이 없어요. 매번 평일에만 저희 집 왔거든요. 그럼 이 집에 오지 않은 주말에는 어디에 갔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상간녀의 얼굴이 확 일그러지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니 얄궂게도 제 마음이 조금 시원해지더라고요. 결국 상간녀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폰을 들고 남편놈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야, 이 나쁜 놈아. 너 혼인신고까지 했으면서 뭐? 우리 애를 호적에 올려줘? 너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거짓말이야? 우리 사이 이제 끝이야.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며 집으로 갔어요. 이 정도로 불을 지펴놨으니 두 사람은 알아서 타오르다 꺼질 테죠. 집에 돌아오는 내내 남편놈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싹 다 무시했어요. 이제 저는 그놈한테 들을 말도 할 말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놈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집에 돌아가 짐을 싸고 있는데 남편놈이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신경도 쓰지 않고 짐을 마저 챙겼어요. 남편이 제 몸을 휙 돌려 세우더라고요. 얼굴을 보니 화가 잔뜩 난 것이 제가 딱 바라던 얼굴이었어요. 바빠. 별일 아니면 나중에 전화로 해. 그게 남편한테 할 말이야? 당신이 하던 대로 했는데 뭐 문제라도 있어? 매번 바쁘다고 나중에 전화하던 사람은 당신이잖아. 아, 지금 그 말 하자는 게 아니잖아. 너 혼인신고는 언제 했어? 아니 왜 맘대로 혼인신고를 해? 그것부터 묻는 걸 보니 상간녀가 화낸 것보다도 자기가 총각이 아니라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화가 났나 보더라고요. 저는 너무 웃겼지만 꾹 참고 말했죠. 아, 그것 때문에 왔어? 그럼 결혼식도 안 하고 애 낳고 사는데 혼인신고라는 확신도 없으면 나중에 내가 뭐가 되는데? 그리고 결혼하자는 말은 혼인신고 하자는 말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면 다른 생각이라도 했어? 평생을 총각으로 있고 싶었나 본데 난 그런 거 정확히 하는 타입이야. 결혼 준비하면서 당연히 혼인신고도 한 거지. 질문이 근데 너무하네. 왜? 유부남이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 애가 이쪽 집 저쪽 집 합쳐서 둘이나 되면서? 아,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그럼 그 여자는 왜 찾아갔어? 나랑 해결하면 될 문제잖아. 너 스토커야? 왜 엄한 사람한테 가서 화풀이 했냐고. 나하고 싸우고 해결하면 될 일을 내가 그 여자랑 헤어져 준다고 했잖아. 내가 뭘 하든 신경 안 썼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신경 쓰지 마.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고. 이혼하고 집 뺄 거거든? 그러니까 그 여자랑 잘 살아. 왜 나 때문에 그 여자랑 헤어져? 그러지 마. 그냥 둘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시부시모 모시고 잘 살면 되잖아. 더 이상 간섭 안 할 테니까. 아 참, 대신에 위자료는 무조건 받을 거고 아이 양육권 친권도 무조건 가져올 거니까 양육비 줄 걱정이나 하고 있어. 양육비? 나 그럴 돈 없어. 받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받아가. 돈 한 푼도 없는 나한테 가져갈 게 있을까? 네가 알아서 잘 찾아봐. 나는 못 주니까. 배째라는 식으로 말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싱긋 웃어줬어요. 저런다고 제가 당황할 줄 알았다면 오산이죠. 그래? 오빠가 안 주면 오빠 직장에서 돈 직접 빼갈게. 걱정 마. 그거면 충분하지? 신경 쓸 일 하나도 없으니까. 뭐? 네가 내 직장을 어떻게 알아? 너 내 뒤도 캐고 다녔냐? 당황한 남편놈의 얼굴에 저는 더 크게 미소 지으며 말해줬어요. 나도 얼마 전에 아버지랑 연락돼서 알게 됐거든. 오빠가 우리 아빠 부하 직원이더라고. 아버지가 아주 자세히 알고 계시더라. 회사에서도 언제나 총각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면서? 나한테 사업한다고 속이고 상간녀 집에서 먹고 자고 하니 아주 좋았지. 이렇게 들키게 될 줄 몰랐지? 설마 장인어른이 직장 상사일 줄이야. 그치? 제 말에 사색이 된 남편 새끼의 얼굴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끝까지 숨기고 싶었을 텐데 어쩌나요? 모든 게 다 까발려져 버렸는데. 그게 사실이야? 진짜 우리 부장님이 당신 아버지라고? 거짓말이지.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봐. 어차피 내가 하는 말 믿지도 않을 거잖아. 대신 아버지한테 물어봤을 때 무슨 일 당할지는 나도 장담은 못해. 아버지가 그렇게 보여도 딸 사랑이 지극하신 분이라. 뭐 그게 싫으면 직장을 그만둬도 괜찮지. 괜히 그렇잖아. 이혼한 와이프 아버지라니. 세상에 이보다 더 찝찝한 관계가 어딨어? 그러나 그 직장은 그만두지 못할 거예요. 생각보다 월급도 많고 복지도 좋거든요.
잠깐만. 여보, 우리 진짜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할까? 가족관계나 그런 거 정말로 맞는 거야? 일부러 나한테 거짓말하는 건 아니지. 나 바쁘다니까. 짐 싸고 있는 거 안 보여?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나는 이제 오빠한테 간섭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 저는 매달리던 남편 놈을 집 밖으로 내치고 최소한의 짐만 챙겨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혹시나 남편 놈이 이 집에 들어가 죽치고 있을까봐 비밀번호도 바꾸고 집주인에게도 남편 놈에게 문 열어주지 말라고 전했어요. 그러게 사기를 치려면 잘 알아보고 쳤어야죠. 그렇게 이혼은 아주 속전속결로 이뤄졌어요. 워낙에 남편 놈에게 유책 사유가 많고 확실하기도 했어서 저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이혼이 되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미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제 마음과 태어난 후로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아들의 마음은 절대로 제게 유리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이혼이 완료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제가 일하는 병원에 입원한 시부의 할인을 끊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달 병원비가 평소의 배로 나오자 시모가 연락이 왔더군요. 병원으로 전화하면 될 일을 제 개인 폰으로 연락을 했어요. 야, 너 병원비에 무슨 짓 했지? 왜 병원비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와? 80만 원 나오던 병원비가 왜 갑자기 160만 원이나 나와? 아, 보호자분, 그건 당연한 일이죠. 원래 병원비가 160인데 가족 할인 받아서 120만 원이었고 그중에 40만 원을 제가 선지급금으로 내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분이 낼 돈은 80만 원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혼을 했잖아요. 보호자분 아드님의 유책 사유로 인해서. 그래서 할인이 사라지고 제가 내던 돈도 안 내게 돼서 160만 원 전체를 내셔야 하는 거예요. 저번 달, 저저번 달 입원비 내역서 보세요. 할인 전 금액이 아마 160일 거고 선수금이 40 있을 테니까.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갑자기 할인을 끊으면 어떡해? 미리 이야기라도 해줬어야지. 그리고, 그래, 그 사람은 당신 딸 할아버지거든. 충분히 혈연이 있으니까 할인도 가능하지. 아, 할인은 직원의 직계 좀비속과 배우자 직계 좀비속 뿐이에요. 저는 이제 배우자가 사라졌으니 할인이 안 되는 거고요. 이혼한 거 병원에서 다 알아서 어차피 할인 안 되거든요. 그거 다 알고 아드님이랑 저 결혼시킨 거 아니었어요? 그럼 이혼하면 본래대로 돌아갈 것도 잘 아셨어야죠. 제 말에 시모가 순간 말을 잊지 못하더라고요. 오래전의 이야기라 잊어버렸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 왜 사람을 괴롭혔는지, 왜 아들의 외도를 돕고 있었는지, 이제와 후회한들 저는 번복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요. 아니, 그런 걸로 결혼시킨 거 아니야. 그리고 예정이 있는데 그 정을 봐서라도 좀. 정 같은 거 없고요. 솔직히 지금까지 매달 50만 원씩 더 내준 것도 다 받아내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어차피 그것까지 위자료로 싹 다 받아먹을 거지만. 그리고 병원이 비싸면 본인이 직접 간병하시면 되잖아요. 결국 시모는 할 말이 없으니 욕만 하다 전화를 끊더군요. 그리고 그 뒤에는 남편 놈이 시모와 같이 왔어요. 교대로 참 웃기지도 않았어요. 여보, 진짜로 다시 생각해봐. 당신 속인 거 내가 다 잘못했고 그 여자랑은 이미 관계 정리했어. 나는 이혼도 안 할 거고 아버지 퇴원도 못 시켜. 아직 집 정리 안 된 것 같던데 이러지 말고 우리 다시 같이 살자. 이번에는 꼬박꼬박 집에도 잘 들어오고 당신이랑 아들한테 충실할게. 정말이야. 그 꼴을 보니 얼마 전 들었던 소문이 진짜였던 것 같더라고요. 상간녀가 자기 말고 딴 여자 또 만나는 거 발견해서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내쫓았다 하더라고요. 혼인신고 해주겠단 말만 철석같이 믿고 있던 상간녀가 이미 유부남이었던 남편이 또다시 다른 여자 만나는 걸 용서해줄 리가 없죠. 집이 없어 시댁에 들어가 시모와 함께 살던 남편놈은 급하니 이번에는 제게 와서 빌붙으려 하더라고요. 똥줄이 타는 건 시모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그래, 얘야, 나도 다 잘못했어. 이때까지 너한테 그런 거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해. 이제까지 내가 그랬던 건 다 너를 위해서였어. 남편 바람피는 걸 들키면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래서 내가 너를 못 나가게 한 것뿐이야. 정말로 나쁜 의도로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제가 걱정돼서 남편 불륜을 눈감아줬다는
정신 나간 시모의 말을 들으니 이 사람들 제정신이 맞나 싶더라고요. 여태껏 그 여자랑 즐겁게 하하호호 잘 지내놓고는 이제 와서 자기들 아쉬우니 바로 획 돌아서는 거 봐요. 다 뽀록난 주제에 말은 얼마나 청산유수인지. 죄송해요. 저는 두 분을 용서할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특히 어머니, 제가 상간녀와 마주칠까봐 매일 수시로 집에 감시하러 오느라 고생하셨어요. 그러니 앞으로는 그 열정을 남편분에게 쏟아서 열심히 간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모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저는 남편을 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오빠도 헛소리는 그만하고 직장이나 잘 다녀. 그래야 아버지 편으로 매달 양육비 잘 받을 거 아냐. 그러니까 여보, 나 지금 진짜 힘든 상황이라고. 정말 미안한 마음 가득하거든?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너 이렇게 독한 여자 아니잖아. 그러니까 참 대단하지. 이렇게 어리바리한 여자를 이렇게 독하게 만드는 당신 가족들이 더 대단하지 않아? 그리고 나를 속이느라 바쁘게 움직였던 열정이 있으면 아버지도 간병 잘할 수 있을 거야. 제 말에 뭐라 말 못하던 남편은 붕시렁거리며 퇴원수속을 밟더군요. 독한 년. 결국 옆에 있던 시모는 참지 못하고 저에게 나지막히 내뱉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답해줬어요. 제가 독한 년이면 두 분은 사기꾼이세요? 아들 바람피는 거 도와주는 시모에 총각 행세하려고 혼인신고도 안 하려던 남편에 사기꾼 기질이 그 집안 특징인가 보네요. 누구더러 독한 년이라는 건지. 그렇게 남편은 시부를 시댁으로 모셔갔어요. 나중에 소문으로 들으니 시부 간병하던 시모가 결국은 몸이 크게 상하는 바람에 두 사람이 나란히 요양원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놈은 일 다니다가 결국 두 사람의 요양원 비용이 부담돼서 투잡 뛰고 있다고 아버지가 말해줬어요. 새벽에 배송일하면서 여전히 아버지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니 불행 중 다행스런 일이었어요. 애 양육비는 그래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버지는 매달 전 남편에게 직접 양육비를 받아 제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쁘니 이제는 여자 만날 시간도 없겠죠? 그렇게 좋아하는 여자 못 만나는 건 아쉽겠지만 인간이 되는 수행을 한다고 치면 좀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본인은 그저 지금 고생만 한다고 생각하며 투덜대겠지만요.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 솔직히 남편 탓만 할 건 아니라는 생각도 해요. 아니, 속인 놈은 무조건 잘못이지만 저도 어수룩하게 속아 넘어간 잘못이 있긴 하죠. 결혼은 언제나 신중해야 하고 순간의 감정에 선택을 맡기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된 쓰라리고도 좋은 교훈을 얻기도 했고요. 처음부터 수상한 점이 많은 사람이었으니 임신을 했더라도 신중히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때 부모님과 연락을 하고 있었더라면 좀 더 좋은 조언을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남편 놈의 가족이 짜고 저를 속일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막판에는 다들 알아서 망해줘서 속은 시원해요. 저는 부모님 밑에서 아들 키우며 즐겁게 살고 있어요. 한번 떨어졌던 가족이고 다시 만나 앙금도 풀었고 귀여운 애교쟁이 손주도 있으니 아버지는 항상 아이를 위한 장난감을 사거나 여행을 같이 가곤 해요. 일을 하면 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시니 매달 죄송한 마음에 용돈도 드리지만 아이에게 따뜻한 가족을 경험시켜줄 수 있어서 차라리 천만다행으로 생각해요. 남의 불행을 나의 기쁨으로 삼지 말아야 하지만 나의 불행을 행복으로 삼던 놈이 불행해지니 솔직히 기쁜 게 사람 마음인가 봐요. 이 정도로 당했으니 이런 생각 조금쯤은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너무 열받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보니 이혼당한 글이 사기당한 글 같기도 하고 참 여러모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창피한 일이긴 하네요. 그래도 제가 글을 쓴 건 이런 어이없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리고 같이 욕이나 시원하게 해주시면 제 마음도 편할 것 같았거든요. 긴 글 읽어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